대통령 헌법 발의의 부당성에 대해서 또 저도 한마디 할까 합니다. 대통령 발의된 헌법안은 자꾸 하나도 변경이 없이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116명은 물론이고 아마도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반대한다. 그래서 정치권, 즉 야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으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안이 나오면 그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청와대 안을 얼마나 비켜내서 고유의 안을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성이 없다. 오히려 개헌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기에 대해서 공약을 했으니까 6월 13일 날 하자. 이것도 좀 다소 어거집니다. 지키면 좋죠. 그러나 그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헌을 하면 되는 겁니다. 6월 13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도장을 6개, 7개 찍어야 되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지방의 4년을 앞으로 민생과 또 지방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투표인데다가 그야말로 교육을 위한 교육감 선거도 있죠. 여기에 굳이 곁다리로 그야말로 100년을 앞을 내다볼 헌법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마침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금 4월 말일 경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5월 말 경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야말로 대통령 말씀대로 70년 만에 위기이자 기회다. 이런 때입니다. 이거를 굳이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개헌을 엎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몇 달 늦춰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 그리고 비례성 강화하는 선거제도 등을 골간으로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이번 주 중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개략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으로 필요하다면 4월 말이 됐든 하여간 6월 선거 전에 우리 여야 간에 국회 안으로 확정을 해놓고 날짜를 따로 정해도 된다. 이것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더 안정적이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이제 대통령 연임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완전히 방향이 틀린 겁니다. 개헌 논의의 시작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멍해를 벗겨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제왕적 대통령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불행, 지금도 우리 MB 마지막 대통령, 직전 대통령조차도 지금 구속될 위기에 있고 그 가족들 먹을 것 없이 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이고 또 대통령제에서는 그야말로 승자 독식이 되고 단 한 표만 많아도 대통령이 됐다는 의미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여당을 하수인으로 만들고 야당은 거기에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서 국정 운영이 안 됩니다.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않은 적이 있습니까?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자는 건데 이거를 거꾸로 5년도 안 돼서 5년이라면 그래도 한 번 됐으니까 저 아무리 저렇게 잘못해도 언제면 끝나니까 라고 국민들한테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하게 해서 4년은 선거운동하고 4년은 레임덕에 빠지게 하는 이런 개헌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이게 무슨 역사관도 없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차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걸 또 던져놓고 나는 앞으로 여당이 어떤 안을 가지고 저희들과 협상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튼 다행스럽게 우리가 야 4당의 경우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금 분권형 대통령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임해주길 바랍니다.
안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욱 의원님 발언하시고.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와 보니까 정말 정부 여당과 제1야당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방에서. 양쪽에서 대선 공약대 한 걸 지켜라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개헌은 시기보다 주체와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31년을 기다려온 개헌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특위에 참여한 지 이제 뭐 장려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한 달여 됐을 뿐입니다. 이 한 달 만에 헌법 전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그것도 오만일 수 있고, 또 자문위가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누구와 논의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밀실 작업이고 관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정부와 야당이 정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쌍방간의 개헌을 밀어붙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차피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발의에 의한 그런 거부감으로 국회 개헌 논의는 마비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여당께 묻고 싶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고 싶다고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하면서 야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채로 밀어붙이시기 개헌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야당의 의견도 무시되고 그러면서 권력 분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개헌이 됐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괴물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제1야당보다 의석수도 많고 또 집권을 하고 있는 강자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3당에 소속된 의원으로 먼저 강자가 여유를 가지고 먼저 기회를 한번 줘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개헌 논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어떤 면에서는 여당과 우리 당과 조금 내용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안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형식과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발의를 보류하는, 그래서 정말 제1야당이 참여할 수 있게 그 문호를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다시 허심탄회하게 개헌 논의를 다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부 여당 특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나중에 좀 나경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리하고 있어. 오늘 대통령 청와대에서 26일 대통령께서 헌법을 발의하겠다,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 끊임없이 지방선거에 개헌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라, 왜 시기를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용어로 지금 개헌 발의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개헌 발의가 국회를 통과하기가 지금 어려운 사정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개헌 발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내심을 의심하는 이 지방선거용 개헌
발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고, 두 번째로 또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개헌 논의가 왜 나왔습니까? 왜 온 국민이 개헌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종식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또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신년사부터 말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권력 구조는 합의하기 어려우니 합의 쉬운 것부터 하자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사실상 국민들이 개헌을 해달라는 내용은 외면하고 다른 쪽의 개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년사에서 권력 구조는 어려우니 합의되는 것부터 개헌하자. 두 번째, 이 개헌을 위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 우리 헌정특위위원 누구도 대통령과 협의한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와 대통령께서 말씀 한번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안 보이는 지금 안을 가지고 사실상 지금 야당을 압박하는 이러한 모습은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이 아닌 본말이 전도된 개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 발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통령제 30년 운영해 보니까 얼마나 그 폐해가 심했습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도 편안하게 지금 대통령의 자리를 마친 분이 없습니다. 아드님들이 구속되거나 또는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또는 대통령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도 이렇게 불행했는데, 우리가 4년 중임제로 했을 때 그 대통령제에서 과연 우리가 그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을 분산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동안 많이 토론했지만 의원 내각제에 관한 많은 우리 의원들의 관심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당이 주장하는 이런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할 노력을 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무조건 발의하시고, 여당 의원들은 저희 당의 안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 여론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합의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시기로 야당을 압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기 연장을 위한 대통령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전문이라든지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진보 학자의 대표자이신 최장집 교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실질적 내용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개헌을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여기 안 보이는 이러한 개헌안에 대해서 이 시기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방선거를 사실상 개헌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헌정특위에서 차분차분히 논의해서 6월 말까지 우리의 개헌안을 만들 것을 또 한번 다짐하고 또 우리 여당 의원들께도 촉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70년 만에 위기이자 기회다. 이런 때입니다. 이거를 굳이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개헌을 엎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뭐 몇 달 늦춰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 그리고 비례성 강화하는 선거제도 등을 골간으로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이번 주 중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개략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으로 뭐 필요하다면 뭐 4월 말이 됐든 뭐 하여간 6월 선거 전에 우리 여야 간에 국회 안으로 확정을 해놓고 날짜를 따로 정해도 된다. 이것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더 안정적이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이제 대통령 연임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완전히 방향이 틀린 겁니다. 개헌 논의의 시작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멍해를 벗겨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제왕적 대통령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불행, 지금도 우리 MB 마지막 대통령, 직전 대통령조차도 지금 구속될 위기에 있고 그 가족들 모을 것 없이 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이고 또 대통령제에서는 그야말로 승자 독식이 되고 단 한 표만 많아도 대통령이 됐다는 의미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여당을 하수인으로 만들고 야당은 거기에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서 국정 운영이 안 됩니다.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않은 적이 있습니까?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자는 건데 이거를 거꾸로 5년도 안 돼서 5년이라면 그래도 한 번 됐으니까 아유 저 아무리 저렇게 잘못해도 언제면 끝나니까라고 국민들한테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하게 해서 4년은 선거운동하고 4년은 레임덕에 빠지게 하는 이런 개헌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이게 무슨 역사관도 없고 현실을 반영해 줍니다만 청와대 안을 얼마나 비켜내서 고유의 안을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그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성이 없다. 오히려 개헌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기에 대해서 공약을 했으니까 6월 13일 날 하자. 이것도 좀 다소 어거집니다. 뭐 지키면 좋죠. 그러나 그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헌을 하면 되는 겁니다. 6월 13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도장을 6개, 7개 찍어야 되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지방의 4년을 앞으로 민생과 또 지방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투표인데다가 그야말로 교육을 위한 교육감 선거도 있죠. 여기에 굳이 곁다리로 그야말로 100년을 앞을 내다볼 헌법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마침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4월 말일 경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5월 말 경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야말로 대통령 헌법 발의의 부당성에 대해서 또 저도 한마디 할까 합니다. 대통령 발의된 헌법안은 자꾸 하나도 변경이 없이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116명은 물론이고 아마도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반대한다. 그래서 정치권, 즉 야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으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안이 나오면 그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뭐 더 지켜보겠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차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걸 또 던져놓고 나는 앞으로 여당이 어떤 안을 가지고 저희들과 협상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튼 다행스럽게 우리가 야 4당의 경우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금 문권영 대통령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임해주길 바랍니다. 안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욱 의원님 발언하시고.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와 보니까 정말 정부 여당과 제1야당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방에서. 양쪽에서 대선 공약대 한 걸 지켜라.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개헌은 시기보다 주체와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31년을